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하고도 석 달째 되던 해봄,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하고요. 사실 저도 그 집이 힘들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신문 읽던 자리가 보이고, 부엌에 서면 아침마다 커피 내려달라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 나도 새 출발을 해봐야겠구나. 하고요. 딸이 찾아준 곳은 서울 근교 신축 빌라였어요.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됐다는 깔끔한 4층짜리 건물이었지요. 제가 들어간 방은 3층 복도 맨 끝 301호였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 복도가 좀 긴데 대신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방은 깔끔했고 벽지도 하얗고 바닥도 따뜻한 원목이었어요. 복도 끝이라 양옆에 이웃도 없고 창문 너머론 작은 뒷산이 보였지요. 여기선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짐을 풀고 딸이 사준 화분을 창가에 놓고 남편 영정 사진을 작은 선반에 올려놨어요. 여보,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날 밤은 정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 복도 어디선가 띵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쪽을 봤어요. 하지만 제 집 초인종은 아니었어요. 복도 저 끈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같았거든요. 옆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누가 절 부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어요. 어젯밤에 초인종 소리 안 들렸니? 했더니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302호인데 거긴 복도 반대편이잖아요. 소리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넘겼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들렸어요.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요. 새벽 3시, 정확히 3시 17분이었어요. 저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초인종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고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었지요. 엘리베이터 쪽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째깍거리고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복도 참 길다는 생각이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집까지 걸을 때 유난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3시 17분 초인종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제 집 초인종인지 다른 집 초인종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문구멍으로 내다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긴 복도만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층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를 보시는 이 씨 아저씨가 계셨는데 일은 넘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이 건물에서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나요? 밤에 초인종 소리 같은 거요. 이 씨 아저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층 복도 끝쪽에 사시나 봐요. 제가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자리 세입자 교체가 좀 잦았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소리가 들린다고요.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럼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말했어요. 뭐 건물 오래되면 배관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죠. 아저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이 건물 복도 길이가 좀 이상해요. 저 끝방은 구조상 벽이 두꺼워서 남보다 1m 길거든요. 1m.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었더니 아저씨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글쎄요. 그냥 이상하단 거지요.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사 올 때 받았던 평면도를 꺼내봤어요. 확실히 이상했어요. 다른 호수들은 복도에서 문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제 집만 유독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복도가 제 집 쪽으로만 더 뻗어 나간 것처럼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왔어요. 새벽 3시 17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정말 제 집 초인종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지요. 소리는 한 번 울리고 멈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뒤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걷는 소리였어요. 제 문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발소리는 제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5분쯤 지났을 때 문 앞에서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가 문 표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어요. 눈을 꼭 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 좀 무서워. 했더니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초인종 소리, 발소리, 문 앞에서 들린 그 소리까지요. 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자고 내일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봐요.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딸이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딸 옆에서 조금 안심이 됐지요.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딸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저는 방문을 열어두고 누웠어요. 딸의 숨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편했지요. 그런데요. 새벽 3시 17분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띵동. 이번엔 확실했어요. 제 집 초인종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딸도 깨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초인종 울렸어요? 딸이 물었어요. 그래, 너도 들었구나. 제가 말했어요. 딸이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딸이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복도 끝 형광등 아래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거기 누구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지요. 우리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일 당장 관리사무소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불을 켜두고 함께 있었어요. 더 이상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복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스치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누군가 숨 쉬는 소리 같은 거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관리인은 중년 남자였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 방 때문에 고민이에요. CCTV를 확인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복도가 나왔어요. 새벽 3시 17분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시간대 영상 파일이 계속 끊겨 있었어요. 3시 16분 58초까지는 정상인데 3시 17분부터 3시 18분까지는 파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3시 18분 1초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이 물었어요. 관리인이 말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업체에 문의해봤는데 기계 이상은 없대요. 그냥 그 1분간만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초인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초인종도 확인해봤는데 고장은 아니에요. 그냥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사 간다고 해서 당장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새 소리가 들리고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됐어요. 8시,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어요. 12시가 넘어가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왔어요. 새벽 3시 17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제가 용기를 내서 문 앞까지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복도만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제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 2분, 아니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누구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대답이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낯익었어요. 그 순자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였지요. 순자야, 문 좀 열어줘. 추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안 돼! 안 돼요!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은 떠났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나야. 문 열어줘. 오래 기다렸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문도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열어줘. 나야. 저는 귀를 막고 소리쳤어요. 가요! 가요! 당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초인종도, 노크 소리도, 목소리도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저는 그날 밤 문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요. 해가 뜨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평범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아침 딸한테 전화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딸한테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이씨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저씨, 저 301호에 예전에 누가 살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씨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2년 전쯤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사 갔지요. 한밤중에요. 한밤중에요. 그래요. 새벽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 사람들 혹시 뭐라고 했나요? 이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만 했어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그 집이 비어 있었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벽지, 장판, 천장까지요. 그러다가 현관 쪽 벽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벽지가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떼어냈어요.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오래된 문고리였어요. 벽 속에 박혀 있는 녹슨 문고리였지요. 평면도에는 없던 거예요. 제가 살짝 당겨봤더니 벽이 조금 흔들렸어요. 마치 그 뒤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냥 벽지를 다시 붙여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문고리가 떠올랐어요. 저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왜 평면도에는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 시계를 봤어요. 2시, 2시 30분, 3시. 그리고 3시 17분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지요.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스치는 소리였어요. 누가 문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저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보였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요. 형광등 불빛이 그 사람을 비췄어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보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20년 전 그날 입고 나갔던 검은 양복 그대로였어요. 주름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로 저를 보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문구멍 너머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 문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문구멍을 통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야, 그가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목소리였지요. 나야. 문 열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나를 못 알아봐? 그가 손을 들어 문을 만졌어요. 그의 손이 문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이제 문 열어줘. 왜?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늘 여기 있었어. 이 복도 끝 1m 안에. 그의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생기 없는 눈이었지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요. 제발 가요. 제가 속삭였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여길 왔잖아. 내가 여길 선택했잖아.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어요.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어요. 순자야, 문 열어. 우리 함께 가자. 여기서 영원히. 싫어요. 가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집 안의 불이 모두 꺼졌어요. 어둠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저 초인종 소리만 계속 울렸지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요. 초인종도, 목소리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천천히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제 집이었어요. 문 쪽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 바닥에 뭔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발자국이었어요. 먼지 자국 같은 발자국이 제 문 앞까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제 문 앞에서 끝나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여기 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딸한테 전화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알겠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이사 나가는 날 관리인이 와서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이 집 지어질 때 설계 실수가 있었대요. 복도를 1m 더 길게 만들어서 그 공간이 애매하게 남았다고요. 그래서 301호 안에 벽을 하나 더 세운 거래요. 그 벽 뒤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빈 공간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 1m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힌 공간이에요. 설계상 실수니까 그냥 벽으로 막아둔 거래요. 저는 현관 쪽 벽을 바라봤어요. 제가 발견했던 그 문고리가 있는 벽이었어요. 그 벽 너머에 1미터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였지요.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가 있었을까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어요. 이젠 좀 편해졌어요. 밤에도 잘 자고 초인종 소리도 안 들리고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새벽에 깨면 그때 생각이 나요. 복도 끝에 서 있던 남편의 모습이요. 그리고 얼마 전 딸한테 들었어요. 제가 살던 301호에 새 사람이 들어왔대요. 50대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해줘. 새벽 3시 17분엔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딸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젯밤이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 17분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멀리서, 정말 멀리서요. 희미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선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복도 끝, 그 1미터 안에 갇힌 누군가가요. 저는 이제 알아요. 어떤 문은 열면 안 된다는 거요. 어떤 목소리는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어떤 공간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 복도 끝엔 지금도 누군가 서 있을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며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그 1미터 안에서 영원히요.